네, 여러 여론조사라든가 민심에서 확실히 호남에서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전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희 당에서 물론 최근에 아주 일부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 호남을 향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걸 이제 인정하고 국립묘지를 만들고 했던 것이 사실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여수 엑스포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국토 균형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호남 동행이라고 저도 호남 동행의 전북 장수군 지금 명예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수재 때부터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호남에서 어떤 진정성 같은 걸 좀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소수당입니다. 민주당에 180석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 통합, 국토 균형 발전, 여야의 협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 큰 민주당의 거대한 폭주기관차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새로운 국민 통합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로 이제 성공을 많이 취하죠. 우리 당은 뭐 이렇게 사실 이런 프레임 걸기라도 이런 건 참 민주당이 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뒤따라가고 널치고 그러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파시스트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이 바로 이 파시스트하고 그다음에 그 볼셰비키들의 그런 선전선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전선동을 전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체제의 전복의 도구, 사람들을 편을 가르고 내부의 불만을 상대방의 국내 다른 예컨대 유대인을 큰 무슨 하늘이 내리는 무슨 큰 적인 양 이렇게 해서 하다든가 뭐 그런 수법은 역시 군국주의자로 이어져서 관동 대지진 때 우리 일본에 사는 우리 한국인 교포들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선동해서 되게 그 큰 희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편을 가르고 사실과 관계없이 편을 가르고 근데 지금 왜구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토착 왜구라 그러고 우리 그 개헌 정부 우리나라 재헌 정부가 전부 독립운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친일파라 그러고 점령군이라 그러고 이런 사실과 다른 선동과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으로 그런 편가르기와 이런 선전선동을 전복과 체제의 바꾸는 이런 수단으로 썼던 그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지향해야 되고 이제 민주당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비판은 정당한 비판은 하되 어떻게 딱 찍어가지고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토착 외구가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점령군이 있습니까? 그런 식의 편가르기, 그런 식의 또 적폐라는 것이 대표적인 이야기죠. 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국회가 정치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검사 윤석열은 국회가 탄핵하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책임을 윤석열 당시 검찰 책임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정말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영남에서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조차들까지 인기를 큰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자기를 임명해 준 권력을 상대로도 똑같은 척도로 부정과 부패 또 그리고 그 내로남불을 과감하게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는 것은 그런 어떤 공정과 상식, 정의, 법치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떤 사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안들에서 저희들은 윤석열 그 후보가 지금 약속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봐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뭐 원전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마디 한다든가. 다음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그 사람 어떻게 돼갔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고 법무부가 움직이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난 사람을 다시 수사하면서 없는 영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가 끝나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을 중단시킨 뒤에 그 중단시키는 불법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사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김없이 민정수석실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자꾸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하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은 검찰을 통제하는 모든 수단을 포기하겠다. 이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이제 오늘 저희가 금방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감사원장이나 총리처럼 이제 다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통제를 국회에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복이란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오로지 법과 만약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지난번처럼 여야가 같이 탄핵을 할 경우에 그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할 문제가 아니죠. 예, 워낙 정권 교체 여론이 높습니다. 지난 5년간 정말 겪을 만큼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에 날 정도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대로 우리말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시달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권 교체 참 꽤 높습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잘하거나 또는 우리 후보가 월등히 잘해서 했다기보다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1년 전에 정치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차출된 셈이죠. 국민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다만 이 정부가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여러 정권을 바꿔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실망을 시키니까 과연 저 당은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정권은 교체해야겠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잘할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잘할 것이냐에 대한 아직 확신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컨대 검찰을 절대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그 진심 같은 것을 좀 더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